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죠. 아주 기본적인 ADT, Abstract Data Type의 추상 개념부터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이론과 자료 구조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어요. 트라이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의 탐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특히 접두어 검색의 강점을 가진 자료 구조라고 했죠. 문자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탐색, 삽입, 삭제가 모두 OL이라는 시간 복잡도에 동작할 정도로 매우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트라이는 많은 노드와 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면서도 빠른 탐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압축 기법을 적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레딕스 트리, 패트리시아 트라이, 그리고 FST와 같은 자료 구조들이 등장했죠. 오늘은 트라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자료 구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수트리. 트라이에서 거의 첫 번째 형태로 발전한 이 레딕스 트리는 너무 많은 양의 노드가 저장되는 걸 방지하되 문자의 공통 부분을 압축, 컴프레스 한다라는 이론에서 출발했어요. 예를 한번 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저장한다는 거죠. 트라이는 하나의 문자, 캐릭터를 저장했다면 레딕스 트리는 문자 또는 문자열을 한 노드에 저장하죠. 이렇게 되면 노드 수를 많이 축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이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메모리 효율이 좋아졌죠. 삽입을 보시면 여기서 카트리지를 한번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단어를 찾아가면 CARTRI까지는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i까지는. 그럼 여기서 DER을 쪼개고 나눠지면 됩니다. 이렇게 삽입하면 돼요. 하지만 이 문자의 접두어를 찾는 게 좀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탐색을 한다고 해도 노드 하나를 방문할 때 문자의 전체를 비교해줘야 돼요. 카트리지를 찾는다 그러면은 문자의 앞에를 보고 CA를 전체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쪼개서 비교하고 그런 비교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탐색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삭제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삭제를 하고 나서 분기되는 접두어가 없으면 압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카트리지를 삭제한다고 하면 카트리지를 찾아요. 찾아서 얘를 지워주겠죠. 그럼 이렇게 노드가 남는데 노드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와 아래를 또 압축을 해줍니다. DER 아까처럼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압축 과정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메모리 효율이나 성능을 개선한 자료 구조일수록 구현 복잡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 B트리 보셨잖아요. B트리보다도 B 플러스 트리, B 스타 트리가 더 복잡한 것처럼요. 어쨌든 이 레딕스 트리 자료 구조는 메모리 효율을 올렸지만 비교할 때 문자열을 비교해야 돼서 비교 비용이 매우 높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거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럼 다음 자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트리시아 트라이. 이 자료 구조는 이진수 비트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 사용되는데요. 앞서 문자열을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문자열을 비트열, 비트 시퀀스로 변환한 뒤 같은 인덱스 위치에 서로 다른 이진수 비트를 가지는 곳에서 이진트리로 분기 처리하는 자료 구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렵죠? 이 세 개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이진 비트로 쪼개요. 예를 들면 아스키 코드 기준으로 쪼개볼게요. 문자 하나하나마다 아스키 코드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진 비트로 쪼갠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 알파벳 보면은 네 번째 좀 다르잖아요. U가 다르고 그 다음 위를 보시면은 여섯 번째 자리가 다르잖아요. 이 네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 어딘가 이진 비트가 0과 1로 쪼개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47번째 자리랑 62번째 자리가 서로 다른 이진 비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짠! 이 패트리시아 트라이는 이진 트리의 형태를 이렇게 갖는데 리프 노드에는 단어가 저장되어 있고 인터넷 노드에는 데이터가 아닌 분기 정보, 분기 규칙만 저장하는 거예요. 길 찾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검색하게 되면 그 비트에 맞는 노드를 검색해서 리프 노드에 최종적으로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맨스를 한번 찾는 과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비트를 보고 47번째 자리를 비교해. 근데 0이야. 이거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왼쪽은 0이야. 그러면 일로 와. 그럼 62번째 자리를 또 봐. 로맨스에. 그래서 보고 왼쪽 0이니까 1로 찾았을 때 문자열을 최종적으로 비교했는데 있다 하면은 찾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안 되는 단어지만 그냥 코텐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를 47번째 자리를 봤는데 똑같이 0이야. 왜냐면 네 번째 자리가 똑같잖아. A로. 그리고 여섯 번째 자리가 C로 똑같으니까
또 62번째 아스키 코드를 봤을 때 C가 0이란 말이지? 쫙 와. 근데 코텐스를 최종적으로 문자열이랑 비교했는데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이렇게 찾습니다. 이처럼 비트열을 저장해 놓고 분기 구조를 검색하는 자료 구조라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하는 것보다는 IPv4 이와 같은 네트워크 주소 그 중에서도 나중에 네트워크 때 알아볼 라우팅 테이블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돼요. 굳이 이건 삽입 삭제를 뭐 추가적으로 보지는 않을게요. 형태만 좀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FST. 사실 FST는 단순히 더 압축한 try 정도로 표현하면 안 돼요. 문자열 집합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에서 문자열을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상태 머신으로 개념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FST는 try에서 발전된 형태지만 속도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radix tree 같은 자료 구조에서는 접두어 프리픽스를 압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전미부, 서픽스가 있으면 동일한 후속 상태를 공유하겠다는 거죠. 단순히 전미열을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미래 경로를 갖는 상태들을 하나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겹친다고 합친다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4개의 단어가 있어요. 애플, 피플, 샘플, 메이플. 그러면은 후미부를 공유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프리픽스를 공유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공유를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형태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건 트리 구조보다는 우리가 다음에 그래프를 배우겠지만 그래프 형태 중에서 DAG라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또한 FST는 색인과 역색인 기반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요. 애초에 단어 뭐 10개, 100개가 아닌 어떤 국어사전, 뭐 영어사전 같은 단어 몇백만 개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로서 존재하거든요. 단어를 기반으로 색인 데이터, 즉 위치값을 저장해주고 있는데 그 위치값까지도 압축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예를 들어 여기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하나하나의 문자 또는 압축한 문자열이 특정 값을 포함하고 있고 뭐 애플까지 찾았을 때 그 값의 총합이 애플의 색인값을 나타내기도 해요. 만약 저 애플이 압축 문자가 아닌 하나하나의 문자 캐릭터로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머신이라고 했죠. 상태값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됩니다. 위 숫자 값을 합쳐서 색인 주소 값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이 완벽히 아파치 루싱과 뭐 대응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즉 FSM Finish State Machine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FSM은 입력을 받아 상태를 이동하는 그래프고 FST는 거기에 출력 값까지 붙인 FSM이죠. 그래서 루신의 FST는 트라이처럼 검색하면서도 상태 머신처럼 동작하고 최종적으로 포스팅 리스트를 찾기 위한 사전 번호를 출력한다는 거죠. 어렵죠? 영어도 막 이상하고. 여기서 포스팅 리스트는 특정 단어가 어떤 문서들에 등장하는지 기록한 문서 목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려워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단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FST는 일반적인 자바 같은 언어 형태로 저장하는 게 비효율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런 식으로 노드를 만들고 넣어서 하나의 FST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노드 하나당 수십 바이트가 사용되겠죠. 객체의 오버헤드가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아파치 루신에 사용되는 FST는 바이트, 이런 바이트에 그냥 때려박아요. 그래서 해당 노드의 주소값이 일부 나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어디 갔어? 스테이트에 그 APP의 상태 그 값이 붙었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주소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상태 정보라든지 간선수라든지 문자, 뭐 다음 상태 주소, 출력값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최종적으로 이 정보들이 직렬화된 바이트 배열 형태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FST는 일반적인 자료 구조라기보다 상태 머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조회 삽입 삭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조회 과정은 트라이와 좀 비슷하고요. 루트부터 문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단어의 끝을 찾아가고, 즉 이 최종 상태가 final state. 트라이에서는 우리가 EOW, end of word라고 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면 해당 단어가 존재한다고 판단해요. 반면에 삽입과 삭제는 좀 다르게 동작하는데요. FST는 수천만, 수억 개의 단어를 저장하는 검색 엔진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단어 하나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마다 기존 FST를 직접 수정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루시는
기존 FST를 수정하지 않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별도의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그 안에 새로운 FST를 만들어 저장해요. 삭제 역시 즉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삭제 표시만 해두고 이후 삭제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세그먼트 수가 증가하면 세그먼트 병합, 그 병합 과정에서 새로운 FST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즉 FST는 생성된 이후에는 거의 읽기, read only 중심으로 동작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FST는 트라이의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구조이며 동일한 상태를 공유하는 DAG 기반의 상태 머신이에요. 조회는 매우 빠르고 메모리 효율이 뛰어나지만 삽입과 삭제는 직접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세그먼트를 생성하거나 병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전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사실 FST는 색인, 역색인, 포스팅 리스트, 세그먼트 병합 등 검색 엔진의 핵심 개념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용어가 어려워서 많이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용어는 더보기 설명란에 좀 적어두려고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자료구조 알고리즘 관점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일부 내용은 간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나중에 검색 엔진이나 아파치 루신, 엘라스틱 서치를 다루게 된다면 그때는 이거 실제 동작 원리까지 그리고 뭐 용어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트라이에서 시작해서 레딕스 트리, 패트리시아 트라이, 그리고 FST까지 이어지는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나 알고리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아니라서요. 그래서 강의에 포함할지 고민도 좀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검색 엔진이나 대규모 문자 처리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라이가 어떻게 메모리 효율을 개선해 나갔는가, 그리고 왜 FST가 검색 엔진에서 사용되는가 정도의 흐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명한 트리 구조인 세그먼트 트리, 이 세그먼트 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세그먼트 병합이랑 뭐 관련이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끝!